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환율 보면서 이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고개 갸우뚱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총재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달러당 1,43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1,470원대까지 그냥 확 치솟았죠. 순식간이었어요. 이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흐름,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혹시 앞으로의 환율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 네, 그게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드라마는요. 단순히 트럼프와 파월, 이 두 인물의 권력 다툼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럼요. 이건 세계 경제, 특히 우리처럼 수출입에 정말 모든 걸 거는 나라의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사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발단이 연준 건물 보수공사 비용 문제였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한데. 그렇죠. 명분이 좀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문제 삼아서 파월 의장을 소환하고 심지어 형사 기소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례 없는 일 아닌가요?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이랑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 절차를 무기 삼아서 압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공사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시. 네, 이건 누가 봐도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든 훼손하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죠. 결국 공사비는 그냥 명분일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그 공사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핑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이죠. 해당 건물이 거의 100년 된 건물 2동을 사상 처음으로 전면 보수하는 공사였습니다. 100년 만에 첫 공사요? 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X만 들으면 커 보이는데 이게 과연 부풀려진 금액일까요?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공공건물,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비슷한 공사계획 견적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정도였고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백악관 보수공사는 단위 면적당 비용으로 따지면 연준공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파월 의장 본인도 의회에 나와서 나도 내 임기에 이런 큰 공사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위험하고 비까지 샌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공사의 필요성이나 비용의 타당성보다는 말 안 듣는 연준 의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군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독립기관인 연준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신호만큼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정말 정직하고 또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이 충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속물이 일제히 급락했고요. 네, 그랬죠.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려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국채 금리가 4.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정치 리스크가 커진 미국 국채를 사려면 이자라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상황을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반응은 역시 달러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달러. 네.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한때 급락했고 그 빈자리를 안전자산인 금이 파고들면서 금값은 급등했죠. 이 모든 시장의 반영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시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달러라는 통화 자체의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험이 아니라
달러라는 화폐의 신뢰도 무죄로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돈이 마구 풀렸다 잠겼다 한다면 그 누구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거죠.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두들겨 맞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상하게도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죠. 즉,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이야기죠. 달러가 약해졌는데 왜 우리 원화는 더 약해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원화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는 약해지고 있는데도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다른 통화들은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통화들은 달러 약세라는 틈을 타서 가치가 오르는데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래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원화 자체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뜻이군요. 정말 걱정스러운 진단인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파고들면 가계부채 문제나 특정 산업의 편중된 수출 구조 같은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부 문제보다는 이 상황을 둘러싼 외부 환경, 특히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가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미국의 진짜 의도라. 그렇다면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단순히 금리를 낮추려는 걸 넘어서서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귀결점,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약달러를 유도해서 미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약달러요? 지금도 달러가 약세인데 여기서 더 약해지길 바란다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명확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7번 초기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무역 적자 해소. 맞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1단계 전략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쳤던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엄청난 관세 분쟁을 벌였었죠. 그런데 그 관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한계가 명확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2단계 전략이 바로 환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 가치가 너무 비싸면 미국에서 만든 포드 자동차나 보잉 비행기 가격이 해외에서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네, 그럼 수출이 잘 안 되고 무역 적자는 해소되기 어렵죠. 반대로 한국산 TV나 독일산 자동차 같은 수입품 가격은 싸지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국 제품이 팔리기 힘들어지고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즉 절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말로는 강한 달러를 외칠지 몰라도 실제 행동은 약한 달러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인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증거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입니다. 작년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무려 40원이나 끌어올린 적이 있었죠? 맞아요. 1470원대에서 1430원대로 확 내렸었죠. 네, 과거 같았으면 미국 재무부가 즉각 이거 환율 조작 아니냐 이어 경고장을 날렸을 법한 대규모 개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정말 조용히 넘어갔어요. 당시에는 그냥 다른 이슈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용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화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 셈이죠.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막고 싶지만 반대로 원화 가치를 띄우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용인하겠다. 이런 아주 노골적인 스탠스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한 개입은 괜찮다는 아주 선택적인 허용이군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더 촘촘해진 감시망이죠. 감시망이요? 네, 최근 한미 재무당국 간의 합의 내용 중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지나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공유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이제부터는 매월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에서 매월로요? 와,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외환 당국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그냥 감시를 넘어서서 거의 통제 수준이라고 봐야죠. 통제 수준 같은데요. 이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 즉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시장 개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관세 다음 카드로 환율을 꺼내든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주변국 통화의 흐름을 봐도 이런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가장 날을 세우던 중국 위안화가 최근 강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위안화의 흐름은 동아시아 전체 통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토록 격렬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위안화가 결국 강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죠. 최근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거의 판박이처럼 움직였던 일본 엔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는 최근에 원화랑 정말 커플처럼 움직였잖아요. 일본도 우리처럼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무한정 엔화 약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아, 물가 때문에? 네. 더 이상 약한 엔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 비싼 수입 물가 때문에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엔화 강세 전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주변 환경을 보면 원화도 위안화나 엔화처럼 절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워싱턴에서 벌어진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격렬한 정치 드라마, 그 이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니었죠. 그 밑바닥에 깔린 달러 가치를 지금보다 낮춰서라도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아주 굳은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소음보다는 그 아래 흐르는 거대한 조류를 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처럼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은 원화 가치의 상단을 막아주는 일종의 제한선 또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냥 1,500원, 1,600원으로 환율이 치솟는 것을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벅찰 때 외부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미국이라는 이 강력한 외부 환경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등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외부의 안전판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릴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외부의 안전판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진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다면, 그때 우리는 원화가 가진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일 겁니다.